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절차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그 변경도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염려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내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아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의 의견 청취 내지 동의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절차적인 측면의 문제를 주로 살펴볼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주요한 주제인 분리 변경이라는 문제는 별도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 바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어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혹은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의 협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판례도 단체협약의 명문으로 징계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하였고 그 규정에 의하여 징계 규정이 만들어진 이상 다시 구체적인 징계 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원래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 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징계 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규정이 단체협약의 부속서나 단체협약 체결 절차에 준하여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내지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의견이 집약된 것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성실하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후 취업규칙을 변경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의견 청취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속 규정 내지 훈시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판례는 해고 무효를 다투는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은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견 청취 절차 규정 자체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고 효력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지는 않으나 라고 판시하여 근로자 의견 청취 규정이 효력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의 성격이 효력 규정은 아니어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는 아니라는 점을 판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단체 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하여 노조의 협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에도 사용자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 나타난 사례의 사실관계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재구성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SH는 울산에 소재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영위하는 버스 회사이며 갑은 SH 회사의 승무직 운전사로 고용되어 이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갑은 1990년 2월경 버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4월경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울산 소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 종결 처리가 되었으나 곧바로 영업장인 SH로 복귀하지 않고 6일 이상 무단 결근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갑은 1992년 5월 어느 새벽 시간에 술을 먹고 사내에 출입하면서 차량 정비 과장과 시비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데 한편 SH의 단체협약 제53조에서는 회사는 조합원의 정직, 해고, 휴직, 승급, 상벌, 배차, 기타 재반 인사원칙에 관하여는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SH는 갑의 배차 지시 거부 및 기타 인사규정상의 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노조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갑을 해고하였습니다. 네, 판례에 나타난 사안을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 근로자 갑은 해고는 자신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이며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해고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사건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 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 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 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53조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정직, 해고, 휴직, 승급, 상벌, 배차, 기타 재반 인사 원칙에 관하여는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1990년 3월 5일자 배차 지시가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동정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이와 같이 판시한 이유는 취업규칙의 원칙적인 작성, 변경의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여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에 있어서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 체결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적인 제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취업규칙의 변경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요. 바로 취업규칙의 변경이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령에는 법률과 명령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와 규칙 등도 포함된다고 보며 취업규칙은 단체 협약에 저촉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항이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질 경우에는 단체 협약을 미리 진행하여 확정한 후 취업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때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당 관청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은 요건 불비로 효력이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신고 의무는 단속 규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취업규칙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이어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데요. 이것을 흔히 주지 의무라고 하며 이 주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취업규칙이 효력을 갖는지 혹은 어느 정도 주지시켜야 하는지의 주지의 정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1997년경 K그룹은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그룹 차원에서 자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K그룹이 정상화될 때까지 소속 회사인 K중공업 주식회사 임직원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삭감하는 방침을 정하여 서면화하였는데 이와 같은 K그룹의 상여금, 휴가비 삭감 방침 사실은 당시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K중공업 주식회사도 회사 차원에서 노조에게 그와 같은 자구계획서를 제시하였고 회사의 사내 홍보 배째를 통해 전 사원에게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이에 K중공업 주식회사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는 이와 같은 자구계획서의 변경에 동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 과정에서도 소개해드린 판례인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자구계획서의 내용이 회사 내 홍보 매체를 통해 전 종업원에게 알려주고 회사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도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회사가 이미 존재하던 취업규칙의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신고 의무, 게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라는 것과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을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하여 주지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변경된 취업규칙이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을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지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고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절차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맡겨놓았을 경우 근로조건의 악화를 방지하려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에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이익 변경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